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 미루어온 얘기지만 국민들의 경고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을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이야기는 여의도에서 미뤄온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원에게는 민의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야당 의원이 못하면 누가 하겠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단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해고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에 독립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1체 단식 뭉승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보다 앞장서 해고염수 전도사로 나서더니 독립운동을 죽이는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관련 언급을 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실정과 퇴행, 폐륜적 작태를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탄핵론이 들불 번지듯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무능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하면서 최근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전쟁으로 국민을 편을 가르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경고장을 준 것이라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야권의 이 같은 탄핵 주장을 두고 여권에서는 대선 불복,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심이 화가 난 것이라면서 윤 정권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목소리를 거부하고 입을 막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횡포에 가까운 독주는 이미 여권 원로와 보수 진영에서도 지적되는 심각한 사안인데 용산 대통령실만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취임 1년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지멋대로 꼴리는 대로 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탄핵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가 찰거머리처럼 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아무 상관없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니 방북 비용 대납이니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입건할 근거도 소환 조사를 할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구멍이 날 정도로 탈탈 털어대고도 변변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처음부터 없던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니 당연히 물증이라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기껏 내놓은 것이라곤 봐주기 기소와 맞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번복된 진술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깡패, 조폭 출신 사업계에게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도 어제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진술서에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 주장은 더 황당합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성태 공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을 준 시점, 돈을 준 장소, 돈을 받은 사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수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도 명문도 없이 오직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악행은 낱낱이 기록되어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진실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대해 보고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다시 번복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됐는데요. 아직도 이런 수사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별건 수사, 친인척이나 지인을 엮어 압박하는 짓을 벌인 거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인 오는 9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며 저 이화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롭게 진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의 스마트팜 사용 비용이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보고한 적도 김 전 회장과 통화를 연결해 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진술 이유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들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 체포 이후 8달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 별건으로 구속 기소한다 등의 집요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또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즉각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로 새로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친윤의 핵심 인사인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은 법정에서 이미 그 부분은 자의로 진술하셨고 거기에 회유라든지 강압은 없었다며 본인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부랴부랴 애들러 사실을 무마하고 나선 거죠. 당초 의혹을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두어 달 전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그러자 아내 백모 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과 거래한 변호사를 해임하겠다면서 법정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옥중 진술서를 공개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또 조작과 공작을 벌이다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아니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수통 중에 특수통 검사, 친윤 중에 친윤 검사, 윤석열 사단의 실력자가 왜 느닷없이 수원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을까요? 그건 이재명 제거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 진술서의 핵심 키워드는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로 허위 진술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의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일정한 제한으로 이화영은 8개월 이상 수사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집요한 압박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그 악명 높은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증거 법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8년 4월 10일 선고 97도 3234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화영은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임이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이화영의 허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관련 송금 문제는 여기서 연관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도 해소되어 검찰에 출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원래 쌍방울 관련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속한 포럼의 인수합병 비용을 영혼까지 끌어와 관련 없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엮어서 정신승리하려다 망신당하고 수사를 더 이상 못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무망해지자 대북 송금의 허상을 다시 끌어와 임의성 없는 상태의 이화영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불 5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치떨리지만 내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힘들어 누울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힘들어 몸을 못 가눌지라도 결코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